네, 2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2부의 주제는 멀티태스킹의 이면입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정말 바쁜 사회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멀티태스킹이란 다중 작업으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란쌤은 혹시 멀티태스킹 잘 하시나요? 단호하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집중력도 짧고 얕은 편이라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쁜 현대사회에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서 시도를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저랑은 좀 잘 맞지 않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란쌤이랑 마찬가지로 뭔가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할 때는 딱 그 한 가지에만 몰입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평소에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노래도 잘 틀어놓는 편이고 뭔가 그냥 쉴 때는 BGM처럼 노래를 깔아놓는 편인데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때는 노래도 안 듣고 저는 운동할 때도 노래를 안 들어요. 진짜 딱 노래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거슬리게 다가오게 돼가지고 저는 정말 몰입을 해야 될 때는 막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다 차단한 채로 이렇게 딱 몰입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리쌤은 그래도 한 가지 일에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쌤과 저처럼 우리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한다든지 이 컴퓨터 업무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도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디지털 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사용하는 것을 또 디지털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멀티태스킹은 뭐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핸드폰으로 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나 이 영상 보려고 했지 하면서 또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또 발견했으면은 다시 또 쇼핑 어플 들어가서 쇼핑하고 되게 이 핸드폰 하나로만으로도 빠르게 되게 작업을 전환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멀티태스킹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도 또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는데 SNS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였지? 하고 찾아보게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검색을 하고 있다가 맞아, 나 오늘 이거 하기로 했지? 하고 이제 업무를 다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잦았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집중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일을 하다가 메신저에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람 같은 이런 자극이 오게 되면은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주의가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집중력을 더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도 또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제 집중력이 옮겨갈 때 이 이론상으로는 전환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작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 작업에 맞게 내가 다시 재설정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다시 리셋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핸드폰을 할 때 이거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멀티태스킹을 이제 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이 뇌가 집중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업무적인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좀 어떤 능력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디지털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면서는 좀 위험성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핸드폰으로 여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작업이 내가 순간 뭘 하려고 했지? 라고 멈추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고 나중에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모든 창을 지우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창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창을 뭘 한다고 이렇게 띄어나 있지? 막 보면 카메라도 띄어져 있고 SNS, 인터넷 검색창, 유튜브 뭐 정말 수많은 창이 띄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했었다고? 라고 이런 기억에 영향을 좀 주는 경험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또 이제 어떤 일에 깊게 몰입하고 있다가 또 핸드폰 소리가 들리면은 또 그 알림 소리만으로도 저희가 집중력이 확 깨지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이런 것만 봐도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집중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몰입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그런 집중력도 떨어뜨리지만 사실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일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몰리게 되면은 마음은 조급하고 시간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이것들을 다 동시에 처리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일이 끝났을 때 되돌아보면 어떤 게 완성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그 중에 몇 개만 완성이 되어 있고 몇 개는 완성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완성도도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오히려 한 가지 일에 몰두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훨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멀티태스킹이 이렇게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뿐만이 아니라 뇌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멀티태스킹이 이런 집중력, 주의력을 저하시킨다라는 설명을 앞서서 드렸는데 이런 멀티태스킹 활용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저하되는 과정이 자꾸 반복되게 되다 보면 인지기능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다 보면 내가 여러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집중력이 이제 산만해지고 또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또 지속이 되다 보면은 전두엽 손상이 돼서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이 감퇴되는 상태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멀티태스킹으로 인해서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치매까지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 멀티태스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이 뇌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멀티태스킹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멀티태스킹을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또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은 누구나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각기 다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은 즉각적으로 답변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반응도 계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무가 빠르게 전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속되면 항상 좀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것들과 업무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높은 상태를 계속 보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이 과각성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은 이 수면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몰입을 할 때는 사실 자극을 완전히 다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도 못 듣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몰입을 할 때는 이 자극들이 다 차단된 상태가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극을 계속 켜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다른 일이 또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는 모든 자극들을 켜놓고 있다 보니까는 계속 이 내가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뇌가 계속 자극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밤에도 깊은 수면에 빠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멀티태스킹이 아까 오히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집중되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연히 실수도 발생이 되겠고 또 완성도가 낮게 해낸 일들을 보면은 나는 사실 엄청 바빴던 상황이었잖아요. 나는 정말 바빴고 또 굉장히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자기 비난으로도 이어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어. 이건 내 책임이야. 이렇게 자기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번아웃도 올 수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이 뇌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원래 좀 집중력이 약한 편이다. 아니면은 나 조금 멀티태스킹을 요즘에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꿀팁들을 알려드릴까 해요. 네, 이 멀티태스킹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을까라는 팁일 것 같은데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하는 기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집중할 때 집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하는 과정을 확실히 하는 방법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타이머들을 설정을 해서 딱 그 시간만큼에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일을 만 해야 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그죠. 해봤는데. 온전히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짧게 그래서 한 가지 일만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람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그때 그 다음 업무로 넘어가거나 조금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과정을 반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시간이 좀 적응이 됐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이 시간을 20분, 30분 이렇게 조금 늘려가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팁으로는 이 집중하는 시간에는 알람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톡이나 인스타 알림 막 이런 것들이 뜨면은 딱 집중력이 깨진다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알림들을 다 모두 끄고 핸드폰을 끄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다, 집중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 메신저 알림도 잠시 끈 상태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한 외부 자극을 차단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은 이 집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디톡스인데요. 지금
저도 손에 핸드폰과 패드 이렇게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기기를 너무 가까이에 두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직전까지도 핸드폰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 뇌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1시간이나 뭐 2시간 정도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완전히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생활을 해보는 것들은 이런 뇌에 큰 휴식을 줄 수 있어서 꼭 실천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내가 너무 집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2부에서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는데, 사실 이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채우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버리고 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도 내가 잘 사용하면 좋지만 가끔은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가지가 좋은 면이 있으면 항상 좀 안 좋은 면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도 예전에는 참 좋은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지만 오히려 이런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면서 이거 좀 위험해, 좋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늘 바뀔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 현대사회는 또 적응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디톡스라던가 조금은 한 가지 일, 내가 좀 잘 해야 하는 일에 몰입해보는 경험들도 자꾸 늘려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였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화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